네, 세 번째 순서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였죠?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잠정시점 발표한 게 네, 항상 이제 4월 첫째 주 정도에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어디죠? SK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과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네. 추정치가 나오다 보니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의 방향성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발표까지는. 그렇죠. 그 어떻게 지금 증권가나 이런 데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하이닉스는 25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매출액은 11조 9,9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100억 원 내외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분기나 전년 대비 비교하면 어때요?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액은 100% 이상 성장. 2배.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2분기 연속 흑자가 되겠죠. 그렇죠. 작년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 역시 네. 삼성전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 지금 추정치는 1조 5천억 정도 나온다. 네. 이익이. 근데 이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더 나왔으니까. 그렇죠. 삼성도 지금 뭐 전망이나 추정이나 하지만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 정도 더 나왔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거는 휴대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S24가 잘 이제 팔렸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S24 같은 경우에는 B2C다 보니까 출고가나 이런 공급가나 이런 게 대충 추정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메모리는 네. B2B다 보니까 네. 뭐 정확한 가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일종의 시장조사기관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B2B 상황에서 생각보다 더 나왔구나. 오차가 왜냐면 S24는 몇 대 팔렸다로 곱하기를 해보면 대충 나오는 건데 네. 이 메모리는 비트 그로스나 뭐 이런 그리고 재고가 몇 주 수준인가 고객사가 어딘가 뭐 HBM인가 뭐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좋아야 할 텐데.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만큼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더 왜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HBM을 워낙 많이 팔았잖아요. 4분기에도 HBM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네. D램 흑자 규모만 놓고 보면 네.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보는 데들도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이제 낸드는 적자거든요. 네. 아까 그 1조 5,100억 원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낸드 적자를 뺀 D램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더 간단하죠, 삼성전자보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D램 흑자에서 낸드와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적자를 빼는 거고 여긴 낸드만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파운드리가 있지만 뭐 그건 규모가 좀 작으니까요. 낸드만 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정이 나온 다음에 낸드도 흑자 전환했을 수도 있겠다. 서프라이즈 나오는 네. 게 낸드도 흑자 전환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재고평가 손익이 좋아져서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고가 100원이었는데 네. 개당 가격이 네. 이게 이제 40원이 돼서 60원을 손실 처리한 건 비용 처리한 건데 이게 다시 80원이 됐단 말이죠. 그럼 30원어치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회계상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네, 재고자산. 그러니까 손익이 반영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건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니까.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좋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쵸?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하이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네. 낸드 같은 경우에 뭐 18% 증가? ASP가 올라갔다. ASP가. 네. 시장 ASP가. 네, 하이닉스의 ASP가. 네. 그리고 D램은 5% 정도 올라갔다. 5%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격 회복세도 그렇고 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어차피 뭐 25일이니까 오늘이 11일. 그래서 15일 정도 있으면 나오는 거네요. 그죠? 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봐야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그죠? 올해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 컨센서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컨센서스 자체는 매출은 4조 9,600억 원, 영업 손실이 6,900억 원 정도.
작년 4분기에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렇죠. 다시 적자 전환하는 거죠. 그때 콩콜에서 1분기는 적자로 네, 다시 돌아선다고 어차피 그리고 얘기했었어요. 1분기 자체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네. 여태까지 이제 반도체가 부진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부품 쪽이 버텨줬던 그렇죠.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엄청 됐었거든요. 잘했죠.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선전에는 애플이 잘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역시 중소형의 주력 고객사가 네. 애플이다 보니 네. 좀 쉽지 않다. 그리고 TV 시장도 TV용 OLED는 거의 독점이지만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하지만 네. 규모가 좀 작으니까요 아직도. 근데 TV 시장이 여전히 안 살아나고 있으니까 지금 뚜렷한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 뭐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중소형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16 관련된 주문이겠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규모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반기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변수라고 하면 광주 공장 매각건이 있겠죠, 당연히. 그건 이제 영업 외 영업이익인데 이익이죠. 하여간 네. 재무제표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든 뭐든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산은 줄지만 그렇죠. 일단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재무구조도 좀 개선이 될 많이 테고요. 개선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열심히 뭐 실사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2분기 빠르면 2분기 안에, 그죠? 아, 그럼요. 광저공장 매각건은 네.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에게 있어서는 LCD 구조 조정의 이제 마침표 같은 거니까요. 네. 디스플레이 쪽은 반도체는 확실히 이제 살아나서 얼마나 살아날지가 관심인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반도체도 네, 이게 이제 급격하게 살아날 것이냐 아니냐는 그렇죠. 또 좀 다른 다른 얘기거든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던 지금 이 가격도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지는 건 공급단에서의 조정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제품들의 인기. 근데 여전히 이제 수요가 아직 이게 경기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네. 수요가 살아나야 이제 그래프가 좀 더 높고 빠르게 올라갈 텐데 아직은 완만하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이제 수요단에서 좀 살아나야 하는데 지금 예. 우리나라도 딱히 안 좋아요. 내수도, 그죠? 전체적으로 봐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아이폰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아이폰이 많이 팔린다라는 건 메모리도 많이 팔린다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전체 그러면 휴대폰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네. 이게 올해 물론 작년보다는 반등이지만 여전히 2020년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낮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25일 전후에서 삼성 LG 디스플레이도 25일에 아, 실적 그래요? 같은 발표를 날 합니다. 발표하네요. 네, 삼성전자는 30일에 하고요. 네. 근데 이제 25일 날? 하이닉스 숫자가 나오면 삼성의 세부 숫자가 또 보이겠죠. 그러네. 재밌겠네 또.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